위한 여러분들의 선택을 응원하는 정재모TV 진행자 정무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2022년도 검은 호랑이의 이민년 새해가 짠! 밝았습니다. 자, 힘찬 호랑이처럼 올 한 해 코로나 잘 극복해가지고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하면서 오늘 2022년 각 분야별로 전문가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재무설계라는 그런 분야가 이제 상담하는 것 자체가요, 좀 다양한 분야를 알아서 고객님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제안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든 분야에 혼자서 다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재무설계에서는 함께 도움을 주는 각 분야의 전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소개시켜 드리고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해요. 전문가의 시선을 2021년도 연말쯤에 한국FP 협회에 기재된 특집 2022년 전망의 내용을 정리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재무설계사와 함께 고객님의 목적 자금을 같이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투자 전문가의 의견과 그리고 전문가의 내용들 다 종합했을 때 우리 고객들이 2022년도에는 어떻게 투자 방향을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저의 의견을 한번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근데 솔직히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의 예측하는 것 자체가요, 무조건 딱 맞아 이거 아닌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오늘 나온 내용들이요, 맞다 안 맞다라는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흐름에서 2020년도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구나 라고 파악하는 데만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는 2022년 부동산 부동산 시장 전망, 집값 내년에 뚝 떨어질까라는 주제로 그 부동산 총괄 이사장님의 의견이 있었거든요. 자, 여기 총괄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코로나19 시대에 금리도 내려가고 돈이 푸는 유동성 확대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확 많이 올랐죠. 네. 자, 그런데 2021년 10월 달부터는 정부 정책이 가계 대출이 너무 증대됐어요. 그런 기조로 딱 돌아섰다 보니까 아파트 매매라든지 전세의 거래 건수가 조금 급격하게 감소되는, 조금 진정되었던 그런 국면이 들어갔고요. 이런 정부의 지속적인 대출 규제 정책과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가 언제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적잖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전국의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는 다소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감소했기 때문에 수도권의 전세 가격의 변동률이 어느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내년에 수도권의 집값은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수익성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올랐고 거래도 활발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수익성 부동산 거래가 는 이유는 이제 과도하게 오른 주택의 가격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부가 강력하게, 그쵸? 다주택자 규제하겠다, 세금과 대출 규제 등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해요. 올해 정부의 주택시장을 규제하는 것은 그대로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위드 코로나 시대가로 되면서 이제 회복이 되고 이제 실물 경제가 회복세로 두드러지면 실질적으로 수익적인 부동산, 사람의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익적인 부동산에 투자에 관심이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금리가 조금 문제가 되겠죠. 예, 정부의 금리 인상 속도라든지 유동성 축소라든지 그 일정에 따라서 수익성 부동산의 시장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그때그때 지켜보면서 가져가는 게 좋겠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유동성이 엄청 많이 풀렸죠.
그 역대 최고치로 지금 풀렸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달하기 때문에 자산 시장에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진짜 대외의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경제 상황보다는 대선 정치 분야의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자, 그래서 대선 전까지는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런데 대선 이후가 되면 결정이 딱 됐을 경우에는 6개월까지는 주택의 매도 물량이 집중적으로 출혈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합니다. 향후 정책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옥석을 딱 가려서 내가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조금 높은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가는 전략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시선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년 자산시장의 전망과 투자 전략이 거품이냐 아니면 경기 확장이냐라는 주제로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센터장님의 의견인데요. 자, 2022년 자산시장의 키워드는 병목 경제와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일부 경제학자들은 현재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고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좀 오래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끈질긴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센터장님은요. 자, 그래서 2021년 시작된 인플레이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때문에기보다는 2018년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팬데믹 상황이 시작되고 감염이 확산되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에서 국가가 왕래를 통제하고 물류 산업이 잘 안 되고, 자, 이렇게 사회적인 합의가 도달되어서 병목 현상이 심화되었죠. 그리고 미국과 중도의 충돌을 경험한 글로벌 기업이나 그리고 지역 사업자들은 다시 이제 무역 전쟁이 시작되거나 셧다운을 대비해서 조금 제한적으로 생산이라든지 재고를 설정해 놨어요. 그래서 2022년 투자 전략 방향은요. 첫째는 자산시장이 거품이라고 걱정하기보다는 경기 확장 국면이 유지할 것이라고 우선 생각하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금리 상승이라든지 정책이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장의 어떤 그런 의미가 조금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특히나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를 먼저 다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당분간은 자산시장의 팽창이 유지될 것이라고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당분간 경기를 동행하는 자산의 가격이 가장 우수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은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채권 투자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걸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주식 투자 비중을 높여야 할까라는 의문점은 생기는 거죠. 국내 증시를 포함해서 글로벌 주식시장이 이제 저평가 투자 매력이 사라졌으니까요. 자, 하지만 이제 미국의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래 세대의 새로운 목표를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평가되는 기업이라든지 상업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만들어서 그런 곳에 올바르게 이제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국내 시장도 투자 매력은 좋아요. 프리미엄을 넣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부분이 보인다고 합니다. 자, 글로벌 교역량이 회복되면 한국 주식시장이 가장 강력한 반등이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그 지속 여부가 조금 의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참고하고 두들겨보고 가자는 주의이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마냥 오를 것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본시장에서 출구 전략을 세워야 할 탈출 신호는 미국 국채의 10년 수익률이 약 2.5% 도달하는 시점을 생각하고, 그 시기는 2024년 여름쯤으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자,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대출을 많이 하신 분들은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당장 코로나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무 상태가 좋지 않지만 가게나 기업이나 국가나 정부조차도
우선 넘기고 보자는 식의 합의로 이루어졌고,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디레버리징에 대한 리스크 측정이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가 되면은 글로벌 경제가 다시 한번 경기 침체의 충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2022년 부의 시나리오, 새로운 국면에 대비하는 투자라는 주제로 오건영 신한은행 IPS 그룹 부부장님 의견이 있거든요. 자, 연말이 성큼 다가왔는데 지금까지도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아요. 페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을 비롯해 다양한 긴축 패키지 얘기가 막 흘러나왔고, 하지만 이제 문제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인플레이션의 귀환이에요. 자, 그래서 매크로 경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장과 물가인데, 그래서 고성장 고물가 시나리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제대로 된 스태그플레이션은 1970년 석유 파동 때라고 해요. 네, 그 당시에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제대로 된 실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손익의 함수인 주식시장의 흐름은 변동성이 완전히 나타난 거죠. 자, 채권시장은 또 어땠을까요? 채권시장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올랐어요. 근데 채권 가격은 물가보다 덜 올라요. 자, 그럼 매력적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채권 투자를 선호하지 않게 되고, 물가가 상승하자 주식과 채권 함께 약세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 게 저성장 고물가 시대였던 거죠. 자, 이 당시에 크게 상승했던 자산은 바로 원유와 금을 비롯한 원자재 자산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참 동안 우리가 솔직히 만나보지 못했던 국면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전략을 조금 고민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성장, 고물가, 물가도 높은데 성장도 괜찮아. 가치주 중심의 강한 랠리를 보여서 금리 역시 급상승하게 되고, 고성장 고물가의 포트폴리오는 가치주 그리고 중후장대 산업 쪽으로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포트폴리오는 주식과 채권을 분산해가지고 아주 심플하게 구성해도 괜찮겠지만 지금 현재 국면이 조금 불안정한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그 시장 상황에 맞추어서 국면이 변함에 따라서 이 다이나믹하게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인다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재무설계에서 지금 투자를 담당하시는 전문가분 전망도 이와 유사해요. 고성장 고물가 시나리오 쪽을 보고 있어요. 지금 시장은 좀 많이 올라서 지금 정체기이긴 하지만 밑에 성장의 속도도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유동성이 많이 풀린 것도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금 조정은 받겠지만 그렇게 크게 확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미래 산업의 가치, 기업들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조정을 받더라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년 성장을 주도하는 그거는 산업재나 아니면 반도체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유심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국내 시장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조선과 반도체 관련한 대기업 쪽으로 조정기에는 조금씩 매수해서 착한 가격으로 사모으면 차후에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진짜 예측 불허한 시장이어서, 하지만 세계 경제의 2위라는 그런 부분을 했을 때 투자 포트폴리오에 지분을 조금은 넣어 두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첨단 산업 쪽은 성장이 조금 힘들 가능성이 있고, 대신에 친환경이라든지 원자재 등 섹터 펀드를 살펴보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장세가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다양한 여러 가지 변화하는 시장 이슈에 따라서 그때그때 대처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을 해주시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모든 분들이 2022년도에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고물가 시대이라는 거, 그거는 공통적인 화두였고요. 자, 하지만 또 그 밑에 성장이라는 걸 봤을 때 미래산업 기업의 가치가 점점 올라오는 것으로 봐서는
특정 분야 고성장되는 부분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시장이 급격하게 막 갑자기 하락하거나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무역 전쟁이라든지 예기치 않은 위기, 주식시장이 상승하지도 아니면 따라 떨어지지도 않을 거라는 의견이 좀 대다수고요. 그래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고 추천하고, 그리고 상황에 맞게끔 포트폴리오를 변경화시키는 전략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에는 국내하고 미국도 있겠지만요. 그 차후에 성장이 탁 뒷받침되는 것은 인구 구조거든요. 인도와 베트남 쪽은 그 다음 성장을 위해서는 그쪽으로 빠졌을 때쯤 들어가면은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해 놓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권유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라의 특성에 맞춰서 투자 형태가 조금 달라져야 되는 것 같아요. 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기업체에 들어가는 건 조금 많이 위험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정기가 딱 왔을 적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매번 얘기하지만 행복한 투자를 위해서는 현금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달러화되어 있어서 내가 돈을 팡 해가지고 좋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투자 출구 전략 시기를 정해놓을 수는 없어요. 대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정책이 나오고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와, 그리고 코로나 시대가 언제쯤이면 종식이 될 것인가, 여기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것인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재무 건전성 문제성이 대두되는 그 순간이 투자의 방향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립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전문가의 시선을 통해서 2022년 너무 많이 어렵지 않은 투자가 되시길 기원 드리고요. 연초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과 그런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계획들을 실행하는데 자금 관리가 선행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는 자금 관리가 힘든 분들을 위해서 정재무설계의 자금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우리 행복함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세상이 모두 행복해지는 그 순간까지 정재무TV는 계속됩니다. 바이바이.